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 이사 김종식입니다. 오늘은 민간 자격증 특수분양사 1급 실기 패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과 검정 기준 안내입니다. 자, 그럼 특수분양사 1급 자격 검정 실기 패턴을 진행하겠습니다. 1급은 90분간 데드마스크를 제작하는 시험으로 좀비와 괴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작업합니다. 자격 검정 응시 전 사전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선택한 캐릭터를 유튜브 모델링 및 스킨 제작 작업 사진을 PPT로 제작하여 협회 메일로 제출하며 제출 기간은 시험 당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사전 제출 예시안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제작하여 PPT로 제출하는 작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모델링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캐릭터를 정하였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유튜브 모델링에 필요한 라인을 먼저 경계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유튜브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까지 모델링을 할 경우는 마스크니까 사실 눈을 다 모델링 해도 되고 눈의 어떤 형태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사전에 미리 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이제 필요한 선만큼은 이제 내가 여기까지 모델링 하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선을 그어 주시고, 자, 유토라는 요 찰흙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얇게 먼저 도포해 주겠습니다. 좀비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피부 이 표현은 조금 거칠게, 사람 피부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가는 게 아니라 좀 거칠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에서 만약에 유톤 모델링 이 바닥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석고를 뜨고 했을 때 이제 석고 몰드에서 이 마스크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킨으로 마스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사람한테 부착을 했을 때 이 경계선 부분들이 얇게 이렇게 빠져나와야지 이제 피부랑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자연스럽겠죠. 이 경계선 부분은 최대한 좀 얇게 제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토 모델링하는 이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PPT로 제출할 때 한 5장 이상은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서 PPT로 협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수 도구들이 참 많은데요.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섬세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칼날 모양으로 된 것들로 많이 하게 되고요. 실톱입니다. 실톱. 톱날 같은 거는 이제 긁으면서 면을 다듬을 때 저희가 이렇게 긁어가면서 면을 다듬고요. 굉장히 도구들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 제일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걸로 이제 섬세하게 다 꾸미고 나서 이제 질감 표현이니까 이제 면을 다듬을 때 이제 이런 브러쉬로 하거나 이제 오일이라든가 이제 바세린 기름 종류를 발라가면서 이제 면을 다듬기도 하고요. 유토는 이제 기름으로 된 흙이다 보니까 찰흙과 달리 이제 기름으로 이제 펴는 경우가 많아요. 거친 면들을 브러쉬를 사용해서 오일이라든가 기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유토라는 이 점토도 회사마다 또 다 틀리고요. 굉장히 이제 단단한 유토도 있고 소프트한 유토들도 있고
아무래도 단단한 유토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쓰기 용이하고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한 유토로 이제 쓰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좀 하드한 유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다듬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질감 표현까지 될 수 있고요. 면 다듬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어떤 형태가 나오고 나서 정리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이죠. 계속해서 이제 칼로 피부가 좀 일어나고 뜯겨 나가고 이런 느낌들. 처음부터 정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거친 면부터 하고 점점 좀 섬세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이제 이게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눈, 코, 입은 뭔가 이렇게 재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저희가 눈을 유토로도 막아버리게 되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눈, 코, 입도 마찬가지 피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킨 자체를 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유토 모델링도 이 눈 부분은 좀 얇게 나와야 되겠죠. 눈이라든가 입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스킨을 좀 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토 모델링을 거의 이제 끝냈고요. 브러쉬로 표면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그리고 눈 있는 부분이랑 코 있는 부분이랑 사실 그 스킨을 만들 때 이게 넘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좀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여기 마스크 그 피부라고 보면 되겠죠. 요 라인, 그 다음에 콧구멍 요 라인, 그 다음에 눈. 실제로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람한테 이제 붙일 때 이제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은 잘라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 여기 입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요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위에 이제 석고 틀을 할 때 마스크란 게 눌러지는 면에 여기가 스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두껍게 나올까봐 이제 그렇게 작업이 된 거고요. 그리고 테두리 쪽 라인 쪽에 다시 유토를 완성시켜서 우리가 석고 작업을 할 때 이제 흘러 넘치지 않도록 담을 쌓겠습니다. 먼저 마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요. 네 군데를 먼저 이렇게 고정시키고 내가 이제 뜨고자 하는 부위까지 제가 담을 싸서 섞어 붙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벽을 쌓아 올려서 이 위쪽에 이제 석고가 발라지니까 밑 바닥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자, 여기까지 유토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석고를 이제 불 건데 석고가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 테두리까지 뭐 저희가 이제 담 쌓는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담까지 쌓아가지고 요 위에 이제 석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석고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석고 작업에 필요한 이제 석고 가루와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반죽 볼이랑 스파츌라랑 이제 초벌을 할 때 필요한 이제 붓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석고는 뭐 강석고도 있고 이제 일반 도자기형 석고도 있고 여러 가지 석고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쓰는 거는 이제 오븐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도자기형 석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고 반죽은 물에다가 석고 가루를 넣었을 때 물하고 석고 가루가 이렇게 수평되는 그거를 1:1 기준으로 두고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무볼에서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석고가 들어가면 이제 넘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고무볼 한 3분의 2 정도의 어떤 물을 넣고 석고 가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 가루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붓는 것보다 이렇게 좀 뿌리듯이 뿌려서 이제 물이 석고를 잘 흡수하게끔 이렇게. 물이 빠진 서해안 갯벌처럼 수평되는 그 시점을 1:1로 보겠습니다. 석고 가루가 이제 물을 흡수하는 시간을 좀 기다려 주게 되면은 위쪽에 석고 가루의 어떤 그 수평되는 그게 이제 보입니다.
초벌 같은 경우 조금 묽은 게 아무래도 이 모델링한 이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묽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옆으로 제꼈을 때, 자,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이제 육안으로도 위에서 이렇게 물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가루가 꽉 찼고요. 물이 요만큼 많은 경우죠. 요거를 그냥 가볍게 따라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가루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뿌리듯이, 이 반죽 비율이 너무 안 맞으면은 석고가 굉장히 안 굳겠죠. 예, 너무 이제 물이 많거나 그러면은 석고가 이게 굳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굳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물하고 석고랑 거의 수평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 그래서 살짝 진동을 주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기포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자, 이제 기포가 안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젖었으면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되죠. 섞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섞다 보니까 또 중간에 있는 기포들이 또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위로. 됐으면 기포가 없는 게 좋겠죠. 이렇게 반죽을 하다 보면 기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덩어리 안 지게 잘 혼합한 다음에, 초벌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발라주면서 석고를 올려주는 게 좋죠. 자, 여기 브러쉬로 이 유톤 모델링 사이사이에 틈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이 유토 형태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살살살살 두드리면서 톡톡톡. 아무래도 초벌에서는 그 공기방울이 안 생기는 게 좋겠죠. 스킨 작업을 이제 저 같은 경우 콜드폼으로 할 건데, 콜드폼은 이제 스폰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 경화가 되죠. 한 2-30분이면은 콜드폼 스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열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폼 자체가 자연 경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자기형 이런 석고를 사용해도 되는데, 저희가 핫폼이라든가 이런 어떤 실리콘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 경화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발라줬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위쪽에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이 브러쉬는 다음에 못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에다가 한번 굽기 전에 이렇게 닦아 놓으면은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닦아 놓으시면 이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파츌라로 이제 계속 퍼서 이제 이렇게 흘려서 올려줄게요.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빨리 확 굳는 게 아니라 서서히 굳기 때문에 그 굳는 시간을 잘 계산해서 계속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너무 묽기 때문에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다 옆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천천히 조금씩. 그러니까 사실 이 코 위에까지 이렇게 두껍게 발라줘야 돼요. 이 높이까지. 그러니까 코에서부터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옆에 담이 낮으니까 이렇게 넘치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는 이렇게 측면으로 올려서 위에는 판판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뒤집어 가지고 이제 콜드폼 스킨을 눌러야 될 때 이 윗면이 이렇게 곡선이 되게 되면은 뒤집었을 때 바닥에서 이렇게 기울이기 때문에 그 위쪽을 이렇게 판판하게 저희가 이거를 뒤집었을 때 수평이 딱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벽체를 좀 높게 해가지고 그냥 가득 채워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래도 그런 석고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리고 이 석고 사용이 끝나고 나서 반죽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에 씻어버리면 이제 하수구 관이 막히죠. 그런 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 윗면까지 서서히 말라가는 그 시간을 두고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석고 작업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위쪽이 이렇게 판판해야지 나중에 이제 이걸 뒤집어 가지고 누를 때 이 곡선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위쪽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마르려면 한 2-30분 약간 충분히 말리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떼어낼 때 잘못하면 이제 석고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려주시는 게 좋고, 사실 그 깨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쪽에다가 다시 한번 석고 붕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두께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됐으면은 이제 그건 염려 안 하시고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대로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석고를 다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게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석고가 이제 건조가 되면은 이제 사실 석고를 반죽해서 올리게 되면 이게 온도가 이제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지고 이 온도가 차가워지는 그 시점에서 이거를 떼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안쪽에 있는 마스크랑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이 이렇게 판판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됐겠죠. 이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 벽 쪽에 있는 유토 먼저 뗄게요. 석고가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완전히 건조된 건 아니고요.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떼가지고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조금 굳었기 때문에 이렇게 떼는데, 젖어 있기 때문에 유토가 석고랑 잘 떨어집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마스크 2개 씌웠죠. 조금 얇은 것 같아가지고 좀 힘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유토를 이제 겉가닥,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석고테이랑 이제 분리해서 빼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이 안에 이제 석고에 이제 이 유토가 좀 물려 있죠. 홈에 들어가 있는 유토들, 요거까지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토랑 모델링 한 거랑 요 유토를 다 걷어내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층이 생기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킨이 들어가 가지고 그 스킨이 이제 결과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파츌라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뜯어내시고요. 이 석고 음각 틀 안에 있는 도도 다 이렇게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요때 이 석고 음각 안에 있는 요 석고가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걷어내시면 되겠어요. 이 석고가 완전히 마르려면 거의 이제 하루 이상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분이 완전히 빠진 상태가 이제 속고가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안쪽에 콜드폼 작업을 할 때 라텍스로 이제 한번 코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마른 상태보다 약간 젖어 있는 이 상태가 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바로 이제 스킨 작업을 하기 위해서 라텍스를 한번 코팅해 주는 게 나중에 뗄 때 잘 떨어지겠죠.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서 이 속고 몰드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라텍스를 한번 입히게 되면 나중에 라텍스가 잘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속고 뜨고 바로 이제 라텍스 작업하고 스킨 작업을 해줘야지 이게 나중에 분리가 잘 됩니다. 이렇게 뉴트를 다 떼시고요. 그럼 다시 여기 한번 이렇게 닫아 볼게요. 이렇게 딱 맞겠죠? 그럼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저희가 닫긴 닫았는데 이게 지금 약간 틀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다 들어갔는지 먼저 경계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열고 닫을 때 이게 그 방향이 딱 맞았는지 표시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렇게 요 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여기도 딱 요 선이다 이렇게. 폼 자체가 이제 이 안에서 발포가 되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꽉 눌러도 이게 이 압력 때문에 이게 들립니다.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압력이 셀 데가 없어요. 딱 틀이 다 맞아, 이 폼이 딱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 마스크를 가운데로 구멍을 하나 뚫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폼을 넣었을 때 이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꽉 눌러도 이게 이제 그 누르는 힘이 이제 계속 누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압력 때문에 제가 누르고 있어도 이게 들려요. 근데 여기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은 그 압력이 이제 글로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쉽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가운데로 구멍을 하나 뚫어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킨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킨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콜드폼이라는 재료를 여기 그 음각 틀에 바로 넣어버리면 이게 다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콜드폼이라는 거는 스킨용으로 쓰기보다 안에 이제 보강제로 채우는 용도로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 안에를 섬세하게 나오면서 콜드폼하고 이 속코트랑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라텍스를 먼저 얇게 한번 코팅을 해주고 나서 그 위에 콜드폼을 부어서 이제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스크에는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었고요. 이게 이제 압력이 이제 빠지는 그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압력 구멍이 없으면은 눌렀을 때 이게 누르는 힘이 계속 일정하게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들리기 때문에 이제 스킨 자체가 좀 두껍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구멍을 내주게 되면은 여기로 이제 압력이 빠지면서 폼이 일로 이제 넘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스킨이 좀 얇게 잘 나오겠죠. 자, 먼저 라텍스를 한번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텍스를 이제 붓고 한번 전체적으로 코팅을 한번 해줄게요. 이 코팅 작업할 때는 최대한 라텍스를 많이 붓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발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속고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최대한 이 끝까지 이제 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휴지보다도 이제 키친타월 같은 거로 발라줍니다. 브러쉬나 이런 거로 해도 되는데 이제 라텍스를 브러쉬로 바르게 되면 이제 그 브러쉬는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끝에까지 이렇게 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라텍스 스킨은 그렇게 두껍게 할 필요 없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발라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라텍스를 이제 조인컵을 이용해서 따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로 그냥 말리게 되면은 다시 또 라텍스가 이 홈에 고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옆으로 해서 벽 쪽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여 있지 않게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발라주겠습니다. 방향 바꿔가면서. 라텍스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텍스가 고여 있게 되면은 굉장히 안 말라요. 사실 바세린을 바르면은 이 콜드폼 자체가 속고랑 잘 안 붙어요. 근데 이제 홈이 많기 때문에 바세린을 붓으로 바르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홈이 많지 않은 것은 이제 바세린을 바르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이 마스크로 이렇게 누를 때, 물론 마스크에도 이제 폼이라는 게 이제 붙겠죠.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홈이 많지 않으니까 바세린을 바르면 되는데, 이 음각틀에는 홈들이 많기 때문에 붓으로 일일이 다 바세린을 바르기가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여 있지 않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충분히 드라이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로 말릴 땐 좀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찬 바람보다는 아무래도 이 라텍스의 수분이 빨리 날아가게 하려면 이제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라텍스를 드라이로 말려주시고요. 자, 이제 콜드폼이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스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콜드폼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스펀지입니다. 스펀지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겉표면 스킨을 쓰기는 조금 입자가 굵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핫폼이라는 재료를 쓰는데, 핫폼을 하려면 이제 오븐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작업이 더 까다롭고요. 이 콜드폼이라는 거는 안에 보강을 하는 용도 있지만 우리가 스킨을 만들 때는 이렇게 꼭 라텍스를 코팅해서 라텍스가 그 표면을 스킨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라텍스 먼저 하고 폼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폼이 이제 주제와 경화제로 나눠지는데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3대1 또는 4대1로 이렇게 저희가 믹싱을 하는데, 3대1하고 4대1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화제가 1이 들어가고 주제가 3이 들어갔을 때 폼 자체가 조금 하드하게, 좀 딱딱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대1로 하게 되면은 폼 자체가 굉장히 좀 소프트해지는 그런 재질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이 비율을 너무 차이를 많이 줘버리면은 경화할 때 이 경화 불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폼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폼이 이제 여기 붙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세린을 한번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세린을 이제 한번 발라줘 보겠습니다. 물론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발라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충분히 안 바르게 되면 폼이 이 마스크에 붙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뜰 때 이게 안 떨어집니다. 꼼꼼히 바르셔야 되고요. 저희가 스킨을 만들 때는 꼭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해서 이제 상태가 제일 좋은 거를 이제 실제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 가운데 구멍이 이제 뚫려 있는데, 말씀했지만 이 압력이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잘라내면 됩니다.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안에도 바르는데 이 안에는 굳이 바르지 않아도 돼요. 라텍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텍스가 속고랑 이제 분리가 됩니다. 여기다 이제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큰일 나죠. 그 폼 자체가 이제 라텍스랑 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바르지 말고 이 양각 틀에만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자, 이제 콜드폼을 한번 이제 믹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콜드폼 자체가 한 4-5배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하게 되면은 많이 넘치겠죠. 항상 이 전자저울로 하시는 게 정확하고요. 양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감으로 그냥 한 30g, 20g 이렇게 딱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0g을 넣습니다. 30g. 30g에 3대 1이면 이제 10g, 경화제 10이 되겠죠. 10g. 부푸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작업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 10g을 따르겠습니다. 자, 믹싱을 빨리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번 발라줬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부풀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잡고 있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밴딩한다 그러죠. 이제 이거를 이제 묶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래도 묶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 것보다 힘이 덜 들겠죠. 계속 부풀어 올라오는데 이게 부푸는 게 좀 멈췄다 싶을 때 이제 놓으면 되겠네요. 부풀어 오르는 거는 몇 초 만에 확 부풀어 오르지만 그게 완전히 마르려면은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이제 저희가 기다리겠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가 이제 힘이 일정해야 되는데 자꾸 힘을 뺐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에서 이제 기포 자체가 이제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누르는 힘도 일정하게 눌러주는 게 좋겠죠. 이제 발포가 이제 거의 사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조금씩 발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안 내주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암을 세게 누르고 있어도 이게 들려요. 들리기 때문에 가운데 필히 구멍을 좀 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폼 자체가 손에 묻거나 그러면은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위생 장갑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끼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걸 제대로 누르고 있지 않게 되면은 스킨 자체가 이제 두껍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사람한테 붙이거나 할 때 이 경계선이 이제 층이 많이 지기 때문에 스킨 자체를 좀 얇게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살짝 끈적여요. 이게 완전히 마르면 이렇게 끈적이진 않아요. 자, 부풀어 오르는 거는 거의 이제 발포는 끝난 것 같아요. 시간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콜드폼 마르는 시간이 경과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안쪽에는 구멍 뚫린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안에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압력이 다 나오면서 이 테두리 쪽은 많이 안 나옵니다. 폼이. 만약 이게 없으면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막 많이 이제 옆으로 새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들리면서. 자, 그럼 이걸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걸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열겠습니다. 바세린을 바르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잘 열립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바세린이 이 안쪽에 스킨에도 묻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 안쪽에 스킨에 이제 묻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닦아내는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닦아내실 때 이제 휴지를 이용해서 닦아내는데 이제 드라이를 이용해서 열을 주면서 바세린을 약간 녹인다는 생각으로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녹이면서 이렇게 닦아내도 더 깨끗하게 닦고 있겠죠. 자, 여기도 이제 바세린을 닦아내고 여기도 닦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스킨 자체가 제대로 안 나왔으면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잠시 뒀다가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콜드폼 주재를 30g 했습니다. 30g 하고 나서 이 넘친 양이 얼만큼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고 이 정도 넘쳤으면은 요 정도의 양을 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거 계산해서 30g보다 더 적은 양을 넣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딱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넘친 양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다시 재가지고 그거를
콜드폼에서 이제 마이너스 빼가지고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이 이제 맞춰지겠죠. 자, 이걸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텍스랑 안쪽에 있는 거는 라텍스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콜드폼인데 라텍스를 떼야지 이 폼을 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라텍스랑 폼이랑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라텍스를 폼이랑 같이 떼내겠습니다. 한 번에 스킨이 잘 나오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가장 좋은 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석고가 지금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석고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는 라텍스가 이렇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석고를 물에 좀 담궈 놨다가 한 3, 4분 있다가 다시 이제 라텍스 바르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콜드폼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사실 실리콘으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라텍스 코팅 없이 그냥 바로 넣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말린 다음에 이제 떼내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실리콘 자체는 부풀어 오르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에 했을 때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겠죠. 폼은 이제 스폰지 형태라 이제 얼굴에 밀착시켰을 때 좀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떼냈을 때 제가 이제 최초 모델링 했던 그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면으로 나타나겠죠. 거의 다 뜯어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최초 모델링했던 유톤 모델링했던 그 모습이 그 양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요 스킨과 이 그 작업한 요 사진들을 미리 이 협회로 PPT로 제출하시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사전에 제출하셔야 하는 PPT 작업입니다.